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주택가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가 20년째 돌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슈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숙네 슈퍼라는 간판이 걸린 이 가게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유리문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동네 사랑방이자 때로는 상담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쉼터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새벽 6시 동네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영숙은 벌써 일어납니다. 58세의 나이지만 새벽잠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벽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그 아이가 나타나니까요. 갓난아기였던 딸. 딱 하루만 안아봤던 딸. 그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아기 냄새. 모든 게 꿈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현실입니다. 딸은 없습니다. 빈 방, 빈 침대, 빈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영숙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뒤로 묶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심합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이 아닙니다. 울어서 생긴 주름입니다. 20년 동안 흘린 눈물의 흔적들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힘내자. 우리 딸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옷장에서 평상시 입는 남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이 앞치마도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영숙은 새 것을 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서입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만약 뭔가 바꾸면 딸이 돌아왔을 때 못 알아볼까봐 두렵습니다. 1층으로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계단도 오래됐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됩니다. 살림에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슈퍼 수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처에 편의점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 슈퍼를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이 딸과의 연결고리니까요. 딸이 돌아온다면 이곳으로 올 거니까요. 슈퍼에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켜집니다. 이 형광등도 바꿔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됩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저 별 중 하나가 우리 딸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딸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2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 믿음만이 영숙을 살게 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합니다.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은행나무 낙엽들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낙엽들이 골목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20번째 겨울입니다. 딸 없이 보내는 20번째 겨울. 쓸면서 영숙은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 정의 어머니 약 챙겨드려야 하는데 어제 드셨나? 기억이 안 나시니까 내가 챙겨야지. 혈압약이랑 치매약 빠뜨리면 안 되는데. 정의 할머니는 영숙의 시어머니입니다. 80세가 넘었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를 알아보고 가끔은 못 알아봅니다. 어떤 날은 영숙아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어떤 날은 당신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변함없이 챙깁니다. 그 할머니도 피해자니까요. 손녀를 잃은 할머니니까요. 아들에게 손녀를 버리라고 강요했던 시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니 동네가 조금씩 깨어납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부릉부릉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몇 명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
배달 유니폼을 입은 청년. 영숙은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합니다. 일찍 나가시네요. 네, 아줌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영숙의 하루를 엽니다. 영숙은 빗자루를 문 옆에 세워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위잉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납니다. 어젯밤 납품받은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하나하나 꺼내서 진열대에 놓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 전에 다 팔릴까요? 요즘 우유가 잘 안 나갑니다. 편의점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하니까요. 세일도 자주 하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슈퍼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이 찾아올까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휴일이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 쉬는 날 딸이 온다면 어쩌죠? 그 생각이 영숙을 매일 이곳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우유를 다 진열하고 나니 7시 30분입니다. 이제 슬슬 손님이 올 시간입니다. 영숙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칩니다. 오래된 공책입니다. 손으로 쓴 장부입니다. 컴퓨터로 하면 편하겠지만 영숙은 손으로 씁니다. 익숙해서입니다. 어제 매출을 확인합니다. 13만 5천 원.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이 10만 원 정도니까요. 월세가 5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식비 20만 원, 정의 어머니 약값 10만 원 계산해 보면 빠듯합니다. 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띵동 낡은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이 초인종 소리 영숙은 좋아합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입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우리 딸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비록 한 번도 딸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매번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희망이니까요. 고개를 들어봅니다. 들어온 건 지호였습니다. 동네에서 혼자 사는 13살 소년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라는 것을 영숙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아이입니다. 우리 딸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혼자 자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호는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입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학교 갈 때도 혼자,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혼자입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혼자 살아온 아이니까. 영숙은 지호를 처음 본 게 2년 전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였습니다. 반지하 방 하나에 혼자 사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후견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의 방임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남자가 와서 생활비를 주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지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슈퍼에 올 때마다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주기도 하고 우유를 한 개 더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서비스야. 많이 먹어.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지호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슬펐습니다. 13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아이다운 면이 없습니다. 투정도 안 부리고 때도 안 씁니다. 그저 조용히 예의 바르게 필요한 것만 사가고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게 영숙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지호는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교복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건 똑같은데 표정이 다릅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서 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지호야. 이렇게 일찍? 학교 가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보통 지호는 네, 우유 하나요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빵 하나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춤주춤 카운터 쪽으로 다가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지호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줌마. 왜? 무슨 일인데? 영숙이 묻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호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주물럭거립니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꺼낼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시간이 멈춥니다. 지호의 손바닥 위에 작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보입니다. 은색 표면에 작은 흠집들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양, 그 크기, 그 느낌. 모든 게 영숙의 기억 속 그 목걸이와 똑같습니다. 영숙은 그 목걸이를 봅니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갑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소리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사라집니다. 오직 그 목걸이만 보입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병원 침대. 갓 태어난 아기. 작고 따뜻한 생명. 2.8kg. 작은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촉. 아기의 작은 손가락. 손톱도 다 자라 있었습니다. 작은 발가락. 10개가 다 있었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 눈빛. 맑고 깨끗한 눈빛.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목걸이.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우리 딸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그 목걸이. 은으로 만든 로켓 목걸이. 앞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마이너스 1993.3. 14딸이 태어난 날짜를 새겼습니다. 영숙은 그 목걸이를 아기 목에 직접 걸어줬습니다. 너무 작아서 목걸이가 헐렁했습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우리 딸, 이거 평생 간직해. 엄마가 너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들고 있던 우유팩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퍽 바닥에 떨어집니다. 우유팩이 터집니다. 하얀 액체가 바닥에 퍼집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오직 그 목걸이만 보입니다. 극에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지호에게 다가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비틀거립니다. 카운터를 짚고 겨우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호에게 다가갑니다. 지호 앞에 섭니다. 손을 뻗어 목걸이를 봅니다. 만지지는 않습니다. 만지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환상일 것 같습니다. 꿈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꾼 꿈처럼 목걸이를 자세히 봅니다. 로켓 앞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미 꽃무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장미 꽃무늬였습니다. 뒷면에는 영숙은 숨을 참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라는 글씨가 1993년 3월 14일이라는 날짜가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집어 뒤집어 봅니다. 글씨가 보입니다. 흐릿하지만 보입니다. 20년의 세월로 달았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마이너스 1993.3. 14.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으아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입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흐느낍니다. 지호는 영숙의 반응에 놀란 표정입니다. 눈이 커집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숙이 되묻습니다. 울먹이면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아저씨가 이걸 주셨어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내 엄마가 언젠가 찾아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가 찾아줄 거다.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호야, 잠깐만. 영숙이 가까스로 말합니다. 영숙은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엽니다.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2번, 3번 시도해서 겨우 엽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이 사진첩을 마지막으로 꺼낸 게 언제였을까요? 1년 전? 아니, 2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습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합니다. 겨우 놓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닦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가죽 표지였는데 군데군데 벗겨졌습니다. 펼칩니다.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습니다. 젊은 영숙과 남편의 모습입니다. 24살의 영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레이스 드레스였습니다. 빌린 드레스였지만 예뻤습니다. 남편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역시 빌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비극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입니다.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2박 3일. 돈이 없어서 짧게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성산 일출봉, 천지연폭포, 용두암. 남편이 영숙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깁니다. 임신했을 때 사진입니다. 배가 불러온 영숙의 모습입니다. 6개월 때 사진, 8개월 때 사진. 배가 점점 커집니다. 남편이 배를 만지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아가야, 빨리 나와. 아빠가 기다린다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영숙의 손이 멈춥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영숙의 모습입니다. 아기는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입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작은 입, 작은 코. 완벽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목에는 은색 로켓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호가 들고 있는 그 목걸이입니다. 똑같습니다. 모양, 크기, 꽃무늬. 모든 게 똑같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킵니다. 지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내 딸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영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콧물도 흐릅니다. 하지만 닦을 생각도 못합니다. 지호는 사진을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목걸이를 봅니다. 비교합니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줌마 딸이 있으셨어요? 지호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으려 하지만 계속 흘러내립니다. 있었지, 하루만, 딱 하루만 내 품에 안아본 내 딸이.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냅니다. 몸을 떱니다. 흐느낍니다. 가슴을 칩니다. 우리 딸 그 말만 반복합니다. 지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목걸이를 꼭 쥡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슈퍼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영숙의 울음, 지호의 울음.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영숙이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후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진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가슴은 계속 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호를 봅니다. 빨간 눈으로. 지호야 미안해 놀랐지? 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은 가게 문을 봅니다.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숙은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겁니다. 그리고 지호에게 말합니다. 지호야 뒤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아줌마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두 사람은 슈퍼 뒤쪽 작은 창고로 들어갑니다. 라면 박스와 음료수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먼지 냄새가 납니다. 습기 냄새도 납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어둡습니다. 영숙은 낡은 의자 2개를 꺼냅니다. 먼지를 손으로 닦습니다. 하나는 지호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앉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0년 전 이야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남편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술만 마셨으니까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말로 하면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지호야, 아줌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긴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잘 들어줄 수 있겠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들을게요.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3년 3월 14일. 그날로. 내가 24살 때였어. 1993년이었지. 그때 나는 막 결혼한 새댁이었어. 남편은 30살이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중소기업 영업사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지. 특히 남편 부모님이 반대했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영숙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젊었던 시절, 사랑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임신했어. 너무 기뻤어. 남편도 기뻐했어. 우리는 매일 아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했어. 남편은 아들일 거라고 했고 나는 딸일 거라고 했어. 딸이면 지은이, 아들이면 지훈이 그렇게 정했지. 지은이. 예쁜 이름이지?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10달을 기다렸어. 배가 점점 불러왔어. 태동을 느낄 때마다 신기했어. 아, 내 뱃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게 실감났어. 밤에 누워있으면 배가 움직였어. 아기가 발로 차는 거야. 남편은 매일 배에 대고 말을 걸었어. 아가야, 빨리 나와. 아빠가 기다린다 그렇게. 나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우리 아가 건강하게 나와. 엄마가 사랑한다 그렇게.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어둠이 깔립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어. 그날 새벽에 진통이 왔어. 갑자기 배가 아팠어. 이게 진통인가? 싶었어. 남편을 깨웠어. 여보, 나 배 아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 병원 가자.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자궁이 이미 많이 열려 있었어. 간호사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랬어. 분만실로 들어갔어. 남편이 옆에 있었어. 손을 꼭 잡아줬어. 괜찮아,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줬어. 나는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하지만 참았어. 우리 아기를 보기 위해서. 영숙은 눈을 뜹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10시간을 진통했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오후 2시 3.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부엌에 있었습니다. 지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햄, 김, 미역국.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7시쯤 지호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줌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호야. 잘 잤어? 네, 정말 잘 잤어요. 침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씻고 와. 아침 먹자. 지호는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응. 학교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는 것. 맛있어요, 정말. 많이 먹어. 더 먹을 거 있으면 말하고. 아침을 마치고 지호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교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지호야, 도시락 싸줄까? 정말요? 응. 점심 뭐 먹고 싶어? 저는 다 좋아요. 영숙은 김밥을 쌌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계란, 햄, 시금치, 당근을 넣었습니다. 예쁘게 썰어서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 점심시간에 먹어. 감사합니다, 정말. 지호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받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다녀올게요. 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지호야. 어제 왜 안 왔어? 아, 몸이 안 좋아서. 지금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나저나 너 오늘 표정 왜 이렇게 밝아?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지호는 웃었습니다. 응, 좋은 일 생겼어. 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봤습니다. 오, 지호야, 도시락 싸왔어? 응. 누가 싸줬어?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이. 아는 분? 누구? 그냥 아는 아줌마. 민수는 김밥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주었습니다. 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그래? 응. 이거 완전 맛있어. 누가 만들었대? 응, 슈퍼 사장님. 슈퍼 사장님? 응. 우리 동네 슈퍼 하시는 분. 왜 그분이 너한테 도시락을 싸줘?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엄마여서? 아니면 그냥 착해서? 그냥 좋은 분이야.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 손맛일까? 엄마가 만든 밥은 이렇게 따뜻한 건가? 방과 후 지호는 바로 슈퍼로 갔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영숙을 보고 싶었습니다.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다녀왔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호야.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친구도 하나 먹었는데 엄청 맛있대요. 영숙은 기뻤습니다. 그래? 내일도 싸줄까? 정말요? 당연하지. 지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띵동.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진수도 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호야, 여기서 뭐하니? 저 그게.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진수를 받습니다. 20년 전 그 남자였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는 남자. 당신이 박진수 씨 맞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영숙입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제 딸을 데려갔죠.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영숙은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와 지호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호가 누구예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는 당신 딸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데려간 그 아기가 지호입니다.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호가 우리 딸이라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아줌마 딸이라고요? 진수는 지호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지금까지 숨겼어. 영숙은 진수를 봤습니다. 왜요? 왜 숨겼어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형님이 지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급한 일이 있어. 병원으로 와줄래? 저는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해. 어디든 멀리.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형님 딸이잖아요. 형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 안 하셔. 딸은 안 된대. 제발 부탁이야.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님이 빌었습니다. 제발 내가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정말로 버릴 것 같아. 내가 해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너무 간절해서.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간호사한테서. 작은 아기였습니다. 분홍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생명을.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부산 쪽으로.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진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버려야 하나?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맑은 눈으로.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 내가 키우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키우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아기를 키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햇살 고아원에. 지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잘 크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지호를 봤습니다. 내가 7살 때 위탁 가정에 보내졌을 때 저는 걱정했습니다. 좋은 가정이면 좋겠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돌아왔더라고.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때 직접 후견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매달 돈을 주고 가끔 찾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진수는 영숙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 딸을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러면 형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겁니다.
정말로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웠습니다. 숨기면서 영숙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살려주셔서 하지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그리고 형님 가족이 알까봐, 그래서 숨겼습니다. 주민등록도 늦게 했습니다. 7년 늦게. 그래서 지호 나이가 실제보다 어리게 등록됐습니다.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13살이라고 나오는 거군요. 사실은 20살인데.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숙은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도 영숙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줌마 딸이에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20년 동안 찾던 내 딸. 영숙은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호도 영숙을 안았습니다. 둘은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운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야, 영숙이 지호를 봤습니다. 이제 엄마랑 살래? 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랑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고 싶어요. 영숙은 진수를 봤습니다. 박진수 씨도 가끔 놀러 오세요. 지호한테는 당신도 가족이니까요.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슈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영숙이 말했습니다. 축하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다시 만난 날이잖아. 치킨 시켜 먹자. 치킨이요? 응. 넌 어떤 거 좋아해? 저 다 좋아요. 영숙은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가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진수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늦었어. 내일 또 보자. 지호는 진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저 키워주셔서.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과 지호가 배웅했습니다. 또 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진수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과 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호야, 이제 정말 여기서 살 거야? 네. 그럼 내일 내 짐 가지러 가자. 네. 지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집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불면증이었습니다. 영숙은 지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영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딸을 위한 첫 번째 아침이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만들까? 된장찌개? 아니면 미역국? 계란말이는 당연히 해야지. 햄도 굽고 김도 구워야지. 밥도 윤기나게 지어야지. 영숙은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된장을 풀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침상이 완성됐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구운 김,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깍두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영숙은 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잠시 후 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눈을 비비면서 잘 잤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씻고 와. 아침 차려놨어. 네. 지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응. 우리 딸 첫 아침이잖아.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 딸. 그 말에 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따뜻했습니다. 계란말이는 부드러웠습니다. 김은 고소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지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더 먹을 거 있으면 말하고. 네. 아침을 마치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오늘 학교 끝나고 내 짐 가지러 가자. 네. 많아? 아니요. 별로 없어요. 옷 몇 벌이랑 책 좀 있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서 다 가져오자. 네. 지호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교복을 또 입었습니다. 영숙이 봤습니다. 지호야, 교복 여벌 없어?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집에 있어요. 그럼 오늘 가져오자. 그리고 새로 사줄게.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아니야. 최소한 2벌은 있어야지. 빨래하고 그러려면. 고마워요, 엄마. 영숙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밥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소시지도 넣고 단무지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점심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지호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다녀올게요. 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지호는 계속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호야. 응, 민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진짜 뭔가 있지? 지호는 웃었습니다. 응, 좋은 일 생겼어. 뭔데? 말해봐. 나 엄마 생겼어.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너 원래 부모님 없다며? 응. 근데 찾았어. 아니, 엄마가 날 찾았어. 뭔 소리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행복하다는 것만 알아줘. 민수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축하해. 고마워. 수업 시간 내내 지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슈퍼에서 일하고 계실까? 힘들진 않으실까? 저녁은 뭐 먹을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 지호야, 또 도시락 싸왔네? 응. 누가 싸줬어? 우리 엄마. 엄마? 너 엄마 생겼다며? 응. 와, 대박. 맛있겠다. 지호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계란말이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밥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 완전 부럽다. 지호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나눠줬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너희 엄마 요리 잘하신다. 응, 정말 잘하셔. 지호는 행복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방과 후 지호는 바로 슈퍼로 갔습니다.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영숙은 기뻤습니다. 그래? 내일도 싸줄게. 네. 영숙은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내 집 가자. 짐 가지러. 네. 두 사람은 지호의 반지하 방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영숙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지호가 혼자 관리한 게 분명했습니다. 짐 챙겨. 다 가져가자. 네. 지호는 옷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교복 1벌, 티셔츠 3장, 바지 2벌, 속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다야? 네, 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 옷 사야지. 내일 같이 가서 사자. 괜찮아요, 엄마. 안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옷이 없으면 안 되지. 영숙은 책도 챙겼습니다. 교과서들과 참고서 몇 권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 장난감이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게 다예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3살 아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라니. 짐을 다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약은? 월세예요. 박진수 아저씨가 내주셨어요. 그럼 정리해야겠네. 내가 집주인한테 말할게. 네.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영숙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어머니인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어머니 있었어요? 네,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지호가 저랑 살 거예요. 그래서 방 정리하려고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애 혼자 사는 게 맨날 걱정됐거든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50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이에요. 이번 달 15일까지 내셨으니까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네 집으로. 이제 지호의 집이기도 한 곳으로. 자, 이제 내 방에 짐 풀자. 네. 지호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옷장이었습니다. 옷을 걸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이었지만 옷장에 걸리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책도 책상에 정리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네. 좋아. 그럼 이제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불고기 어때? 와. 좋아요.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양파를 썰고 버섯을 준비했습니다. 지호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TV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 집에서 나는 소리, 가족의 소리. 1시간 후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지호야, 밥 먹자. 네. 식탁에 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추도 있고 쌈장도 있고 밥도 있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했습니다. 상추에 싸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함께 했습니다. 영숙이 씻고 지호가 닦았습니다. 엄마, 저 설거지 잘하죠? 응, 잘하네. 누가 가르쳐 줬어? 혼자 배웠어요. 고아원에서. 영숙은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엄마가 할게. 넌 공부하고. 아니에요. 같이 해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 네.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지호야, 학교 숙제 있어? 네, 수학이랑 영어 있어요. 그럼 해야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네. 지호는 방으로 가서 숙제를 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TV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호 방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연필로 쓰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딸이 공부하는 소리. 1시간 후 지호가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엄마. 그래? 수고했어. 어려운 거 없었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럼 씻고 자자.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지호는 씻고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었습니다. 영숙이 준 잠옷이었습니다. 좀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잘 자, 지호야. 네, 엄마도 잘 자요. 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엄마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다니.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영숙도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 2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지호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호는 매일 맛있어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신다. 지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방과 후 지호는 항상 슈퍼로 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였습니다. 영숙은 지호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잡채. 지호는 매번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함께 했습니다. 영숙이 씻고 지호가 닦았습니다. 그 시간이 둘 다 좋았습니다. 저녁 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호는 숙제를 했고 영숙은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주말에 옷 사러 가자. 괜찮아요, 엄마. 저 옷 충분해요. 아니야. 옷이 너무 없어. 최소한 일주일치는 있어야지. 하지만 돈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주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지호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쇼핑하는 것. 영숙은 옷을 골라줬습니다. 티셔츠, 바지, 겉옷, 신발. 지호는 너무 많아요라고 했지만 영숙은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숙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한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지호는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지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지호는 영숙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영숙은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호는 학교 성적이 올랐습니다. 집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와, 지호야. 수학 90점이야. 네, 엄마. 열심히 했어요. 대단하다. 오늘 치킨 먹자. 와, 좋아요. 그날 저녁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지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런 게 가족인가 봐요. 그래, 이게 가족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안 가셔도 돼요. 왜? 가야지.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갈게. 영숙은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어머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호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성적도 올랐고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애였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영숙은 기뻤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요. 지호가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숙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요즘 밝아졌다고, 성적도 올랐다고. 정말요? 응. 우리 딸 자랑스러워.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일 정혜 할머니 만나러 가자. 할머니요? 응. 내 친할머니야.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정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정혜는 지호를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리 손녀구나.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혜는 지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2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해서.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정혜는 울었습니다. 지호도 울었습니다. 영숙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된 후 정혜가 말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 정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숙과 지호가 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정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자, 먹자. 세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정혜는 계속 지호에게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준 거야. 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니? 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빠 진호는 착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는.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 키웠어. 너무 엄하게 키웠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 정혜는 울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내 아빠를 망쳤어. 그래서 너를 버리게 했어. 지호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고마워, 손녀야. 세 사람은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저녁이 됐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혜는 지호를 안았습니다. 자주 와.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우리 손녀 고마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 할머니도 피해자야. 시대가 그랬으니까. 저는 할머니 원망 안 해요. 고마워, 지호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가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씨. 어서 와요. 지호 있어요? 학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요. 진수는 슈퍼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지호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저씨. 지호야. 지호는 진수를 안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미안. 바빴어.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3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지호야, 학교 어때? 진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성적도 올랐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수는 영숙을 봤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딸 지켜주셔서. 저녁을 마치고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늦었어. 자주 와요, 아저씨. 그럴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과 지호가 배웅했습니다. 또 와요. 네, 꼭 오겠습니다. 진수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트리를 샀습니다. 지호와 함께 장식했습니다. 예쁘다, 엄마. 그치? 우리 집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치킨, 피자, 케이크. 지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와, 엄마 대박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딸이랑 처음 보내는 크리스마스. 감동이에요, 엄마.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영숙이 선물을 꺼냈습니다. 자, 지호야.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이요? 응. 열어봐. 지호는 선물을 열었습니다. 새 핸드폰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핸드폰 너무 낡았어. 새 거 사줬어.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지호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했어요. 뭔데? 지호는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20년 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생겨서 행복해요. 집이 생겨서 행복해요.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 함께 있을게요. 사랑해요, 엄마. 지호 올림. 영숙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트리 불빛 아래서 행복하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새해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니까요. 전날 밤 영숙과 지호는 함께 제야의 종을 봤습니다. TV로. 집 거실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지호야, 새해 소원 뭐야? 저요? 엄마랑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같은 소원이야. 엄마는요?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이미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지호야. 엄마도 복 많이 받아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1월 2일 영숙은 지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따라와. 보여줄 데가 있어.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지호는 눈치챘습니다. 여기가. 응. 내 아빠 계신 곳이야. 두 사람은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김진호.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인사해. 내 아빠야. 지호는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영숙도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20년 만에. 지호야, 우리 딸이야. 영숙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여기 있게 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 딸 찾았어. 당신도 기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호예요. 아빠 딸이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엄마가 저 잘 키워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행복해요. 영숙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딸 정말 착하게 컸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한참을 서 있다가 두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다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을 뿐이야. 아빠도 힘들었겠네요. 그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술을 마셨고 결국.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피해자였어요.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였습니다. 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숙도 도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엄마.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시험 전날 밤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엄마.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잘 자. 내일 잘할 거야. 네, 잘 자요. 시험날 지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가 응원해준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학 95점, 영어 90점, 국어 88점, 과학 92점, 사회 85점. 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봐요. 영숙은 성적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지호야. 대단한데? 네. 제 인생 최고 성적이에요. 축하해. 정말 잘했어.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우리 딸.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그날 저녁 영숙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호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와 스파게티였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내가 잘할 거라 믿었거든.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주말에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바다 보러. 와. 좋아요.
강릉 어때?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가요. 주말 두 사람은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갔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호는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엄마, 바다다. 예쁘지? 너무 예뻐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엄마, 저 처음이에요. 바다 보는 거. 정말? 네. 고아원에서는 못 갔어요. 영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 실컷 봐. 사진도 많이 찍고. 네.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도 찍고 서로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점심은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엄마도 많이 드세요. 오후에는 카페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여기 예쁘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오고 싶었던 곳이야. 두 사람은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엄마. 응? 고마워요. 저를 데려와 주셔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영숙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내 엄마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카페에 있었습니다. 노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호야,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이 순간을 기억해. 우리 함께한 이 순간을. 네, 엄마. 평생 기억할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와, 여기 좋다.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치? 엄마가 잘 골랐지? 네. 최고예요. 저녁은 펜션 주인이 준비해준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엄마, 별 진짜 많아요. 그러게. 도시에서는 이렇게 못 보지. 예뻐요. 저 별 중 하나가 내 아빠일 거야. 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행복해요. 영숙도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울게.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일출을 봤습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엄마, 해가 떠요. 예쁘다. 진짜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출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요. 그래, 또 가자. 엄마랑 너랑 둘이서. 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지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월 14일. 영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도 샀습니다. 박진수와 정의 할머니도 초대했습니다. 3월 14일 지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해. 영숙, 박진수, 정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깜짝 파티야. 내 생일이잖아. 지호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처음이에요. 생일 파티. 영숙도 울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할 거야. 우리 딸 생일.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지호야, 생일 축하해. 정혜도 말했습니다. 손녀야, 생일 축하한다. 지호는 모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20개의 초였습니다. 진짜 나이니까요. 자, 소원 빌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후 초를 껐습니다. 축하해.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영숙이 선물을 줬습니다. 자, 지호야. 생일 선물. 지호는 열었습니다. 새 가방이었습니다. 예쁜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학교 갈 때 써.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박진수도 선물을 줬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지호야, 이거 읽어봐. 좋은 책이야. 고마워요, 아저씨. 정혜도 선물을 줬습니다. 용돈이었습니다. 손녀야, 이거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고마워요, 할머니.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떡볶이. 푸짐했습니다. 맛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케이크를 또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지호야, 20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았어. 이렇게 예쁘게 클 줄 몰랐어. 아저씨가 키워주셔서 커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 자란 거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미안해. 20년을 빼앗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지금이 행복하면 되죠.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해. 과거는 과거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진수와 정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어. 조심히 가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녀 생일인데. 정혜가 웃었습니다. 자주 보자, 지호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과 지호만 남았습니다. 지호야, 오늘 행복했어? 네,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호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지호는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야, 잠깐 올래? 네, 선생님. 상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요즘 어때? 좋아요, 선생님. 집에서 잘 지내? 네, 엄마랑 잘 지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선생님이 봐도 내가 많이 밝아진 게 느껴져. 정말요? 응. 예전에는 혼자 있는 애였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잘 챙겨주시나 봐. 네, 정말 잘 챙겨주세요. 그래. 계속 잘 지내. 네, 선생님. 지호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저 칭찬하셨어요. 정말?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많이 밝아졌대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갔습니다. 카네이션 주세요. 몇 송이요? 한 다발이요. 10,000원입니다. 지호는 돈을 냈습니다. 예쁜 카네이션 다발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슈퍼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어? 지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감사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영숙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호야.
두 사람은 안 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도 선물을 줬습니다. 지호야, 엄마도 선물 있어. 저요? 어버이날은 엄마 날인데요. 너도 엄마의 선물이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영숙은 작은 상자를 줬습니다. 지호는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그 은색 로켓 목걸이가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닦고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목걸이야. 평생 간직해. 고마워요. 엄마, 평생 간직할게요. 지호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목걸이였습니다.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지호는 중간고사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엄마가 도와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어느 날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지호야, 학원 다닐래? 학원요? 응. 성적도 올랐으니까 더 잘하고 싶으면 학원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돈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정말? 네. 학원보다 엄마랑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계속 도와줄게. 네, 고마워요. 그날부터 영숙은 더 열심히 지호를 도왔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호의 성적은 계속 올랐습니다.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방학 동안 뭐 하고 싶어? 엄마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 네. 슈퍼일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쉬어야지. 아니에요.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전에만 조금 도와줄래? 네. 좋아요. 그날부터 지호는 매일 오전에 슈퍼일을 도왔습니다.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지호를 좋아했습니다. 어머, 지호야. 착하네. 영숙 씨 딸이야? 똑같이 생겼네. 참 예쁘다. 지호는 기뻤습니다.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숙도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호는 이제 8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었습니다. 새 반, 새 친구들. 하지만 지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요. 개학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호입니다. 취미는 독서이고 장래 희망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박수쳤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니 좋은 목표네요. 가족이 소중한가 봐요? 네, 정말 소중해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 마음 간직하세요. 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새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도 초대됐습니다. 지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꼭 와주세요. 당연히 갈게. 체육대회 날 영숙은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많은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계주에 참가했습니다. 영숙은 응원했습니다. 지호야, 파이팅! 지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지호네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지호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1등 했어요. 우와, 대단해. 축하해.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말했습니다. 어머, 지호 엄마세요? 따님 정말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지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와주셔서, 엄마가 응원해 주셔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우리 엄마 예쁘다고. 영숙은 웃었습니다. 뭘 예뻐? 나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영숙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님, 재검사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사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숙님,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건강하십니다. 계속 관리 잘하세요.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지호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볼일 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대. 건강하대. 정말요? 다행이다. 걱정했어? 네, 많이요. 영숙은 지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아니에요. 엄마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요. 고마워, 우리 딸. 11월이 됐습니다. 지호와 영숙이 만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영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말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오늘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가 만난 지 1년 됐어.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축하해야지. 외식하러 가자. 좋아요. 두 사람은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영숙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호야, 이 1년 어땠어? 제 인생 최고의 1년이었어요. 나도 그래.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치? 당연하지. 엄마가 있는 한. 저도 엄마 옆에 계속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호적이요? 응. 법적으로도 엄마 딸이 되는 거야. 물론 이미 딸이지만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호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그럴 수 있어요? 응. 입양 절차를 밟으면 돼. 와, 저 정말 엄마 딸이 되는 거예요? 이미 딸이야. 다만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지. 지호는 영숙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내 딸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진수도 도왔습니다. 증인으로 서주었습니다. 지호야, 축하해. 이제 법적으로도 엄마 딸이 되는구나. 네, 고마워요, 아저씨. 나도 기뻐. 12월 중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지호는 이제 법적으로 김영숙의 딸이 됐습니다. 이름도 김지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영숙이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김지은이에요. 그래, 우리 지은이.
이름 예뻐요. 엄마가 20년 전에 지어뒀던 이름이야. 고마워요, 엄마. 영숙은 지은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야. 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의 할머니와 박진수를 초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4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어서 오세요. 우리 손녀 잘 있었니? 네, 할머니.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지. 정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 거실에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올해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지은이 만나서. 정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감사해. 손녀 다시 만나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행복해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엄마, 할머니, 아저씨 모두 만나서. 4사람은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4사람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12월 31일 제야의 종이 울렸습니다. 영숙과 지은은 함께 TV를 봤습니다. 지은아, 올해 어땠어? 제 인생 최고의 해였어요. 나도 그래. 정말 행복했어. 내년에는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 더 행복하자.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딸. 엄마도 복 많이 받아요. 2사람은 안았습니다. 2026년 1월. 지은은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박수 쳤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지은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사회복지사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 돕고 싶어요.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꿈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열심히 해. 엄마가 도와줄게. 네. 3월 지은의 진짜 생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 지은아. 집 좋다. 고마워. 케이크를 먹고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우리 엄마 좋다고. 그래?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영숙은 지은을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6월 지은은 기말고사에서 전교 10등을 했습니다. 엄마, 봐요. 전교 10등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데. 열심히 했어요. 자랑스러워. 영숙은 선물로 새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9월 지은은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엄마,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 친구들이 저를 뽑아줬어요. 대단해. 우리 딸.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12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감사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감사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있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할 수 있어. 영숙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슈퍼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85세가 됐지만 건강했습니다. 치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가끔 찾아왔습니다. 가족으로. 어느 봄날 네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쁘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영숙, 지은, 정혜, 진수.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있자. 정혜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행복하게.